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집걱정 없는 서울 5대 공약을 발표한 오세훈 당선인은 사상 첫 4선 서울시장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기존 임기는 이달 말까지로 39대 시장 임기는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오세훈 당선인의 서울시 주택 공약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2,699만 5,103명으로 전달보다 5만 3,726명 증가했습니다.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는 청약 열풍이 불던 지난해 상반기 매달 10만 명 이상 꾸준히 증가했지만 하반기 이후 줄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기대감에 가입자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5만 8,407건으로 전월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4월 전월세 거래량은 25만 8,3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월세가 50.4%로 13만 295건을 차지했습니다. 월세 비중 증가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기존의 서울시 주택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임대주택의 고급화 등이 담겨있는 집 걱정 없는 5대 공약 이행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또 새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공조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부동산 정책에 따른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시청자님들과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지금 이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따라 특히나 뭐 여행 가기,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인데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부동산 공부하기 참 좋은 날씨다 이런 생각 또한 역시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부동산 자산 관리와 또 투자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점, 특히 요즘 주택 때문에 많이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주택에 대한 이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투자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오늘 또한도 싹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또한도 역시 제가 어렵게가 아닌 쉽게 좀 부동산 투자 관리적인 걸 조언을 드릴 테니까 오늘 또한도 역시 저와 함께 즐겁게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정말 딱 공부하기 딱 좋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래가 이 부동산 거래, 주택 거래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만큼 이게 인생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유의사항들도 참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현훈 전문가님이 주택 투자 시 유의사항은 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이 상당히 여러분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정부 정책도 나오게 되고 뭐 대외적인 상황, 뭐 내부적인 상황 많은 것들을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주택을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먼저 서두에 좀 조언을 드리면 주택으로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접할 때 좀 이 정도 좀 오른 것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 뭐 더 엄청 많이 올라버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위기, 이런 하락, 폭락적인 거를 또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특히나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에 맞춰서 좀 유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나날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 상태에서 우리가 주택을 투자를 하시고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크게 두 파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과 서울, 인접해 있는 경기, 이 수도권 라인과 좀 지방, 서울 이외의 광역시라든가 뭐 중소도시라든가 이런 것으로 크게 서울 쪽과 수도권과 요 지방 쪽으로 좀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 수도권 요 경기도 라인을 제가 하나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서울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이런 수도권, 경기도권 라인도 오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어떤 특정 지역에 뭐 성남이 됐든 과천이 됐든 뭐 인천이 됐든 이런 지역들에 좀 일자리가 집중이 돼 있다 하게 되면 좀 가깝다 보니까 일일 반나절, 뭐 1시간, 2시간 생활권 부분에서 좀 같이 움직이는 좀 포인트가 있고요. 그것과 다르게 좀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좀 객체를 좀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즘에 이런 수요라든가 아니면 공급이라든가 이걸 좀 철저히 좀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다 퉁쳐서 하나로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나누실 땐 지금 나누셔야 된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과 이런 지방을 우리는 나누실 수 있는. 그래서 특히나 요즘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동산 관리를 할 때 특히나 좀 더 많이 유념을 해주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서울은 특정 지역이 지금 오르는 거지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상승한다. 떨어진다, 단정을 짓기보다는 지금 주택을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에서 오늘 주의사항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동산이냐 아니냐를 판별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첫 번째, 내가 아는 동네에 투자를 먼저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인이 추천하는 곳을 이런 곳을 좀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이런 전문가가 좀 추천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동네냐 아니냐 요게 중요한 것보다 지인을 추천을 한 곳이냐 아니냐 요게 중요한 것보다 전문가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보다 제일 상위에 있는 거는 객관적으로 그 지역이 경쟁력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호재가 있는데 단기적인 곳이 있고 중장기적인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중장기적인 호재가 있는 곳을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정책을 하나를 쏟더라도 어떤 지역에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고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냐 모르냐 지인이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서 내가 아는 동네가 경쟁력이 있는가. 근데 보니까
알기는 아는 곳이지만 경쟁력이 없어. 그런 투자를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어서 다른 것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어느 때보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투자가 되고 사람이, 기업이 유치가 되는 곳인가 그걸 판별하시는 게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선 지도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좀 기사도 다 기사가 맞는 얘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사들 중에서도 객관적인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판별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좀 하셔야 될 시기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을 하는데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하는데 요즘에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막 복잡한 걸 막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복잡하다는 건 전문가님 도시형 생활주택이 뭡니까? 전문가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문가님 면적 따라서 뭔가 신축 빌라가 있는데 이게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시지가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막 얘기를 막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많이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함되냐 안 되냐 보다 더불어서 복잡스럽게 뭐 어디까지는 뭐 아파트고 어디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뭐 어디까지는 막 주택이고 제가 조언을 드리지만 복잡한 거는 일단 우리 시청자님들이 한 번쯤 더 저는 좀 곱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 또한도 역시 뭐 처음서부터 생긴 게 아니라 80년대서부터 주변 상황에 의해서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피스 공간이랑 호텔 생활을 묶어서 오피스텔이라는 게 탄생을 한 거야. 막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포함되냐 안 되냐보다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뭐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뭔가 딱 하나만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가야 되는데 막 복잡스러운 구조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구조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 보고 자세히 연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값이 많이 안 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 같을 때 우리는 투자를 하실 때 뭐 도시형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오피스텔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경계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주 심플한 단순한 이런 아파트면 아파트, 좀 구축 빌라면 구축 빌라 부분 또한도 역시 특정 지역만 오르지 다 오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섣불러서 싸다고 해서 들어가시면 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내가 복잡하다 생각하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뭔 시설 그러면 일단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를 어설프게 하시면 큰일 나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집은 우리가 너무 이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다 보니까 좀 투기성이 좀 많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집은 현재 내가 청년이든지 간에 신혼부부든지 간에 아니면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간에 기본적으로 주택은 누구든지 간에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주택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세요. 그러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 주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갈아타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아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물건의 전망이 밝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유지를 하셔야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전망이 좀 애매해. 그럼 갈아타는 것도 상의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갈아타더라도 경쟁력 있는 지역을 내가 찾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은 너무 투자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사야 될 때 사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신혼부부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보, 자기야, 부동산이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떨어지면 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요 떨어지면 사면 어때 했는 분들이 더 올라버리니까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서 너무
금전적으로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내가 집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좀 마련하자. 이렇게 좀 합을 맞추셔서 사야 될 때 되면 좀 사시는 쪽으로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주 공간이 계속 전월세로만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사는데 좀 불안감이 좀 많이 커져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있으시다고 한다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나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까 경쟁력 있는 부분 그리고 복잡한 건 좀 좀 거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살 때 되면 사자. 그래서 현재 앞으로 좀 바라보실 때 좀 우리가 좀 참고를 하실 부분은 지금 정부가 추경 좀 손실보상금을 좀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이 풀리고 시중에 돈이 많아지다 보면 좀 약간 상승 압력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금리를 급격하게 좀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현재 눈치를 좀 많이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서울에도 지금 미분양이 나오고 4월에 300가구 이상이 좀 나온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주택에만 얽매여서 이게 오를까 안 오를까 하다 보면 좀 두통이 좀 많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의하셔야 되는 건 무리하시지 말 것이며 과거 2008년 상황과 좀 약간 비슷한 느낌도 좀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분별을 하시고 무리한 투자보단 내 상황, 내 자금에 맞는 그런 투자로서 생각을 하시면서 좀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상황을 당연히 지켜보시는 것도 낫고 현 상황에선 급하면 체하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저지르고 얘기하시기보단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저지르기 전에 무릎 한 번 더 던지시고 지금 추경적인 부분에서 부동산에 어느 정도 이점이 있지만 경계를 하셔야 될 부분은 좀 금리가 좀 올라서 좀 부담감이 좀 없잖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지금은 냉정하게 좀 지켜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드리니까 시청자님들께서 너무 혼자 골머리 쌓으시지 마시고 항상 상담, 좀 자문이란 걸 통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자산을 사시든 파시든 그렇게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으니까 오늘 이 포인트를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현우 전문가와 함께 주택 투자의 유의점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부분들 짚어주셨는데 복잡한 시장에서 투자의 방향까지 복잡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생각들,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도 좀 다이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또 1:1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소액 투자가 가능한 유망 지역은? 이라는 주제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목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부동산 고민 해결의 코너에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모두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또 신청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아니면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지번, 면적 등 궁금하신 점을 상세히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상담 해드릴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 1가구 2주택인데,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경기도 안산시 다롱구 네. 초지동 행복한 마을 아파트하고, 네. 그다음에 안산시 다롱구 고잔동 주공 5단지하고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거든요. 자, 일단 어쨌거나 1가구 2주택이다 보니까 네. 세금 부분도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는 게 전망에 따라서 하나는 좀 정리를 하시려는 그런 생각이신 걸까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또 재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전문가님한테 자문 좀 그 얻고 지금 싶어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중앙주공 5단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1가구 2주택자의 고민입니다. 저는 좀 부럽기도 해요. 네. 자, 지금 어쨌거나 똑같은 안산시 단원구 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계신데 하나는 초지동의 행복한 마을 아파트, 또 다른 하나는 고잔동 중앙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중앙주공 5단지가 지금 재건축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게 또 전망이 더 유리할까요? 네, 둘 중에 뭐가 더 나을까? 참 행복한 고민이십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이쁜 부동산이 두 개나 있으세요, 시청자님? 보유한 지가 두 개 다 한 17년, 18년 정도 됐습니다. 야, 인고의 세월도 있으시고 잘 이겨내셨네요, 시청자님. 네, 네. 누구는 막 세금 공부하다가 막 팔고 막 딴 데 가시고 하신 분도 계신데 네. 시청자님 진짜 잘 지키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이런 신안산선 호재라든가 바로 앞에 시아오 이런 물가랑 참 가깝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너편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아시죠? 네. 그럼 이 주변 또한도 역시 일자리 좀 호재들이 있어서 어쨌든 행복마을 또한도 좀 과거 대비해서 좀 꽤 오르는 그런 분위기로서 안산이 참 좋아지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일은 그랑자이 시티 아시죠? 근처에. 네, 네. 예, 송산그린 시티가 어쨌든 좀 개발이 좀 늦고 좀 늘어졌던 부분도 있지만 뭐 이지더원이라든가 대방이라든가 반도 유보라라든가 들어오면서 잘 안착을 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런 대기업 뭐 일군 건설사가 자의를 집어넣게 되면서 어쨌든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안정감 있게 잘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근처에 안산 파크 푸르지오 있죠. 네. 센트럴 푸르지오 있죠. 그리고 힐스테이트 중앙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으시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공 라인들 또한도 역시 뭐 예술인서부터 뭐 월피 주공 뭐 라인 전부 다까지 이게 대부분 다 80년대 아파트다 보니까 시청자님 네. 좀 개발하고 사업성 같은 부분은 지금도 진행이 시청자님 말씀대로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네. 뭐 큰 문제가 없으시면 전 웬만하면 저는 좀 보유를 할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계속 보유를 예, 그러면 예. 혹시 네. 거주는 어디 쪽에 하고 계실까요? 지금 행복한 마을 아파트 여기 아, 여기에 계시는구나. 네. 거기 요즘- 17년째 살고 있습니다. 요즘 엄청 행복하시죠? 꽤 올라서. 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이런 초지, 그리고 요 밑으로만 하시면 원시역 아시죠? 서해선 네. 복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안산선이라든가 호재가 되게 많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서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가 안산시청 바로 밑에 있는 중앙동 같은 경우가 여기가 이제 상업시설로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놀고 통합적으로 여기가 놀기가 좋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유지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시고요, 시청자님.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좀 오래 거주하셨으니까 한 번쯤 뭐 갈아타실 생각도 좀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행복한 마을 아파트가 18년 차니까 예, 예, 예. 노후되어서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아, 노후가 되셔서 네네. 유지하시는 게 일단 제일 편하시고요, 시청자님.
네. 갈아타신다고 하신다면 제가 시청자님 작은 상황에 맞춰서 네. 서울이랑 좀 더 가까운 곳도 좀 따로 한번 찝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안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수원 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교통도 좋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곳들은 어쨌든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럼 안산에서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좀 딴 데로 한번 가시고 싶으신가요? 뭐 다른 데도 전망만 있으면 뭐 괜찮죠. 예. 아, 알겠습니다. 딱히 뭐 안산만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네.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뭐 안양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원 그리고 자금을 더 쓰신다고 한다면 더 위쪽 안쪽으로도 제가 얘기를 따로 해드릴 테니까 우선은 제일 편하신 건 유지하시는 게 제일 편하시다. 네. 그래서 유지만 하셔도 앞으로 상승하는 건 뭐 문제가 없으시고 갈아타시는 것도 한 번쯤 옮기신다고 했을 때 기왕이면 가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건 제가 따로 한번 연락드려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물건까지 한번 찝어드릴 테니까 따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참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뭐 어떤 선택을 하시건 간에 일단은 굉장히 좋은 선택들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어서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요거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좀 이걸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돼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그러면 토지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예, 경기도 안성시 네. 공도읍 웅교리 398번지요. 네. 지금 목소리가 저보다도 어리신 것 같은데 토지가 네네. 있으시다니. 오늘 굉장히 남다른 클래스의 고민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토지의 지금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네네. 남겨주셨는데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오늘 계속 저는 왜 이렇게 부러운 고민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저 부러워서 방송 지금 좀 힘든데, 자, 지금 공도읍 웅교리 토지 전망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이 안성의 토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요즘 안성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주목도 좀 받고 있고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좀 10대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님 보면 네, 지금 안성에서도 공도 쪽이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물도 있으시고 네. 주변 환경 상황 자체가 좀 뭔가 좀 개발을 하는 것 같고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시청자님.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시청자님이 직접 가서 뭘 하신 건가요? 뭐 지인이 추천해 주신 건가요? 친척 어르신이 안성에 친척 계셔가지고, 어르신이. 예,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 친척 어르신은 엄청 부자죠? 예. 그럼 다행이야. 그래서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보면 일단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중심을 네네. 찾아내셔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려요, 시청자님. 네네. 중심을 찾아내야 여기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네네. 주변을 사야 안정적인 투자가 될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 네네. 근데 좀 직설적으로 솔직히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네. 요 공도가 좋고 가격이 상승한 부분은 있지만 좀 2% 좀 살짝 좀 벗어난 부분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 아쉬움이라는 건 뭘까? 보면 안성도 안성시청 아시죠? 예. 그럼 안성시청이 안성에서도 뭐 중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요 주변으로 안성시청 주변으로 확장이 빠르면 당연히 이 주변을 가야 되겠죠, 시청자님? 예. 근데 안성시청 주변으로는 그렇게 팍팍팍팍 빠르게 확장은 안 되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이 좀 오른 이유는 왼쪽에 평택이 개발이 많이 돼서 오른 건 아시죠? 네네. 그래서 안성 IC 주변에서 서측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예. 그래서 서측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동축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신 건 잘못되신 건 아니지만 예. 여기가 되니까 오른쪽도 될 것이다 라고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시간이 좀 걸리실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풍수도 좋고 바로 네. 앞에 물도 지나가고 도로교통도 왼쪽에 1번 국도에다가 멀지 않은 곳에 동촌리 쪽에 뭐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부분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미래를 보실 때 한 5년 정도의 좀 시간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여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5년 정도 됐어요. 아, 그럼 이제 절반 오셨으니까 좀만 더 계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못 기다려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자, 어떤가 지적도로만 보셔도 시청자님 보세요. 네. 여기가 지금 주거지가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 주변 가는 게 낫겠죠, 투자를. 네네. 왜냐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또 이제 왼쪽으로 가볼게요. 왼쪽으로 가면 쭉 끝에 삼성이 있으니까 이 주변이 좀 먼저 오르겠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제가 아까 얘기를 해드렸던 게 살짝 좀 2%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친척분한테 얘기를 하시고 5년 전에 이제 절을 하셨다고 한다면 친척분이 여기를 하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질문 한마디 했으면 제가 좀 더 나오시거나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이게 나쁜 건 하나도 없지만 좀 제대로 된 올바른 결과를 좀 가져가시려고 한다면 좀 5년 정도의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뭐 용도고 도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부동산은 위치입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한 5년만 좀 더 계셨으면 좋겠는데 시청자님은 어떠세요, 생각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민을 한번 하시고 제가 따로 깊은 상담도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5년 정도 좀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또 도와드렸습니다. 안성시 공도 토지 같이 살펴봤는데, 참, 지금 이 토지의 경쟁력이 살짝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 5년 정도 또 더 보유를 해보신다면 상황은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자, 오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부모님께서 주신 그 임야가 조금 있는데요. 네. 예, 근데 그 주변에 뭐 이상한 소문이 좀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여기 전망이 좀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자, 부모님께서 주신 그 토지, 임야,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음성군 금화호 오선리 96번지쯤 될 거예요, 아마. 396번지. 네. 자, 지금 이 토지 주변으로 또 많은 소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이 좀 깊어지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께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충북 음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성 금왕읍 오선리 토지인데, 네. 우리 시청자분 조심스럽게 주변에 소문이 많아서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이 토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시청자님 뭔가 이름에서부터 금왕읍이잖아요. 왠지 잘 가지고 있으면 금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글쎄요. 게다가 부모님께서 주셨으니까 뭔가 이게 다 뜻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름도 좋고 뭔가 부모님께서 뭐 주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면서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면 동네가 육안으로 보면 그리고 또 직접 가서 봐도 그냥 시골 동네구나. 그러면서 이게 좀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일반 분들의 생각이세요, 시청자님.
네. 근데 이제 현 상태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 가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못 보시니까 오늘 자문을 구하셨는데 네. 근데 지금 주변을 딱 보니까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왼쪽을 보니까 분명히 농사 짓고 산이었어야 되고 축사나 농가주택이 많아야 되는데 뭔가 돈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산업단지로 바뀌는 형태의 모습이 시청자님 부동산 바로 왼쪽에 있어요, 시청자님. 네, 성분이라고 있어요. 예. 음성 이런 3번이 이런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성본 산단 같은 경우가 주변에 바뀌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지금 확장 압력이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면서 네. 도로가 이렇게 나버리니까 동네가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글쎄요, 사람 살기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요, 사람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떤 동네에 투자가 되면 그 동네는 사람 살기가 좋아지는 동네로 바뀝니다, 시청자님. 아, 그럴까요? 예, 네. 그래서 일자리도 들어가고 주거지역도 들어가고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시청자님한테는 엄청 좋은 호재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왼쪽 상황이고. 그럼 이제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도 뭔가 이렇게 돈을 써가지고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에다가 도로 만들고 막 열심히 개발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동남쪽에도 그망 이런 산업단지가 바뀐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시청자님 부동산이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는 형태로 지금 변해버렸습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지어드리게 되면 부동산 네. 자체가 네. 참 위치가 좋아요, 위치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큰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내년쯤에요? 네. 네. 뭐 바로 내년이라고 하니까 지금 뭐 깜짝 놀랐어요? 예상치 왜냐면 못했던 산업단지니까 일이라. 네네. 돈을 부동산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건 잘 안 놓치려 그래요, 시청자님. 아,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자체가 전국 방송이다 보니까 네. 지금 사람들이 막 금왕읍 검색해볼까 안 해볼까 막 검색하고 막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 뭐 당장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좋은 일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내년에 좋은 매수자 분이거나 아니면 좋은 개발 업자분을 또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음성 성본 산단 자체가 뭐 프로지오가 들어가는 뭐 수소차, 부품 관련된 것들이 다 진행이 왼쪽에 잘 되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럼 좋잖아. 프로지오가 인정했잖아. 국가가 밀고 있는 수소차 관련 부품 산업단지 또한도 역시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청자님 부동산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확률이 꽤 높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뭔가 주셨다는 건 다 뜻이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땐 잘 지키시고 내년에 좋은 일 한번 같이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시게요, 시청자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부러운 사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방송을 하기가 힘듭니다. 배가 너무 아프네요. 자, 일단은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충북 음성의 토지 같이 살펴봤는데 아주 잘 잡고 계신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나 내년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자, 문자로 들어온 사연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자 사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 3호 아파트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자, 지금 문자로 들어와 있는 이 사연,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 3호 아파트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의왕, 전문가님, 의왕도 요새 또 사람들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곳인데, 자, 이 아파트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의왕의 좀 아파트의 좀 전망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인지하시는 게 뭐냐면 그린벨트 많은 곳,
그건 산 좋고 그냥 물 좋은 곳, 개발 안 되는 곳, 투자로서 좀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던 동네입니다. 근데 과거의 의왕과 지금의 의왕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좀 인지를 미리미리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에 눈을 잘 뜨셔서 부동산을 하시더라도 좀 잘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의왕의 이런 가치가 상당히 이제 좋아졌는데, 일단 요 3호 같은 경우는 인덕원역이랑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안양에 있는 아파트는 살 건데 의왕에 있는 아파트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좀 계셨어요. 그래서 놓치신 분들이 많은데, 의왕이냐 안양이냐 이런 취향적인 것도 이제 있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실 때 어떻게 보냐면, 과거에는 판교가 자리를 못 잡았을 때 의왕 같은 경우는 이 바로 왼쪽인 상황에서 판교가 일자리 자리를 못 잡았을 때는 의왕이 투자처로서 제가 좋다고 얘기를 해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판교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버리다 보니까 판교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럼 뭐 오른쪽에 있는 분당도, 성남, 구도심도, 용인도 이렇게 다 비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판교랑 교통권이 좋은 게 바로 의왕이랑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판교가 잘 성장을 하다 보니까 위치가 좋은 요 백운호수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되면서 많이 오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철도 호재가 월판선이든 더불어서 월곡 판교선입니다. 그리고 인덕원 동탄선이든 이런 호재들, 그리고 뭐 GTX 호재, 그러면서 북쪽으로 또 과천의 새로운 변화 발전을 통해서 인덕원역의 가치가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인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든 저렇든 요 인덕원 주변의 부동산이 귀하다 보니까 투자를 제가 조언을 드릴 때 잘 돼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인덕원은 특히나 바로 오른쪽에 뭐 노은뚜렁, 밭뚜렁, 산뚜렁 1번 출구 쪽인데 이쪽에도 새로 이제 아파트가 들어가고, 더불어서 뒤쪽에 광양고등학교 요 주변으로도 또 아파트가 들어가고 해서 요 바로 앞에 뭐 코앞에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랑 300~4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식도안도 역시 좀 이런 재건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위치와 사업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과거 대비해서 좀 꽤 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가,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조언을 드리는 부분은 여태껏 잘 지키셨듯이 앞으로도 좀 잘 지키시면 더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왕 인덕원의 아파트 같이 살펴봤는데, 자, 앞으로의 이 개발 호재들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의왕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야, 의왕에 뭐 있냐 이러면 친구가 계속 살기 좋아, 살기 좋아. 그 말만 계속 반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토지의 매도 여부와 전망 문의 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가긴 했는데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는 이 조금 더 정보가 주변에서 지금 계속 팔라고 좀 하시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이러면 또 고민이 되죠.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충남 천안의 토지인데, 자, 여기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천안입니다. 요즘 천안에 좀 좋은 일들이 좀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시청자님은 천안에서 동남구 풍세입니다. 풍세. 그래서 풍세 같은 경우도 어쨌든 위치가 좋은가 안 좋은가 좀 이걸 보셔야 되는데, 풍세는 지금 천안의 뭐 북쪽과 남쪽으로 좀 나눴을 때
천안에서 좀 남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천안을 요 풍세를 지나다 보면 바로 옆에 이제 세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 상태를 보니까 요 풍세에서 바로 오른쪽에 뭔가 물이 있고 도로도 큼직한 것들이 있어서 뭔가 좀 교통이 좋고 환경이 좋구나. 이걸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지금 팔으라는 연락이 오셨다고 해요. 이거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부동산을 사고 팔고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막 팔으라고 연락하고 막 긴장해버리고 막 겁먹어버려. 근데 사고 팔고를 좀 많이 해보시고 투자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구나. 뭔가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연락이 오는가 보면 왼쪽에 보면 천안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과거서부터 위치가 좀 좋은 동네다 보니까 바로 왼쪽에 풍세 2산단, 천안 6산단이라고 하는 호재가 바로 옆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안 6산단과 풍세 2산단 이 합을 보니까 이게 한 90만 평이네. 이런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물가 건너기 전에요. 건너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물가 건너기 전에 그래도 이 주변에는 어느 정도 좀 상승 압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 가치로서 다른 분들이 사시려고 좀 하시는 그런 게 딱 지도만 봐도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이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즐기는 과정에서 풍세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이런 뭐 화학이라든가 뭐 기계라든가 전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니까 육산단과 더불어서 이 풍세 라인에는 좋은 일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팔으라는 연락이시다 보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뭐 시청자님 뭐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파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2023년 말에 요때 아마 우리 시청자님 막 슈퍼 막 갑이 되셔가지고 원하시는 좀 가격에 매도하시기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이런 호재들이 우리가 뭐 알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분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 동네에 오래 거주하신다고 해서 아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에는 항상 이 풍세 면도한도 역시 지금 좋은 호재가 있다 보니까 시청자님들은 항상 투자를 하실 때 미래 전망, 미래 가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그런 눈이 있으시면 참 좋고 없으시면 제가 도움을 항상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시청자님은 급하게 연락 와서 무서워하지 말고 너무 좋네, 야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내년 말쯤에 좀 가격 조율해서 넘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앞으로 뭐 건축적인 것으로도 좀 활용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즐겁게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남 천안 풍세면 토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토지 전망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일단은 굉장히 큰 개발 호재를 끼고 있어서 전망 아주 좋은 상황인데요. 주변에서 계속해서 팔아라 하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 드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판다라고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말 요때쯤에 좀 원하시는 가격에 아주 좋게 좀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이렇게 또 정해져 있네요. 자, 대신에 정현훈 전문가님과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1:1 무료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소액 투자 가능한 유망 지역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테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함께해 주신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